국세청은 적격증빙을 제일 중요시 한다는데 과연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원장님들 저희 세금 신고할 때 세금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비 많이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비를 넣다 보면 그중에서 국세청이 제일 좋아하는 경비가 있어요. 저희가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 경비 처리 일단 살펴보죠. 자, 세법상 비용이 되기 위한 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적격증빙을 구비한 비용일 것. 자, 적격증빙이 뭔지 이따가 살펴보고요. 자, 2번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일 것. 자, 그러니까 병원과 꼭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3번은 어떤 적정 한도 이내,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라든지 아니면 뭐 접대비, 업무용 승용차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써도 저희가 한도까지밖에 못 넣습니다. 자, 그래서 원장님들이 유의하실 거는 이 적격증빙을 준비하시는 것, 그리고 병원과 관련된 저희가 사업상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를 소명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이제 함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적격증빙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세금계산서. 여기는 이제 세금이라는 게 부가세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있는 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요. 부가세가 없는 건 그냥 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공료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공료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전자계산서나 종이로 된 계산서를 받으십니다. 자, 국세청이 가장 사랑하는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신용카드 영수증, 3번은 현금 영수증 해서 저희가 이 세 가지를 적격증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계산서가 사실 가장 좋고요. 자, 근데 저희가 적격증빙만 가지고는 비용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달리 영수증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 연중에 제가 신고를 하게 되죠. 매월 신고하고 1년에 한 번 또 지급 명세서라는 걸 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인건비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 이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데 또 금융기관들이 있어요. 이 금융기관들은 달리,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자를 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주진 않아요. 은행에 대출이자를 냈는데 그들은 영수증을 따로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내역서를 받아오세요. 그래서 이자 지급 내역서 뭐 이런 걸 갖고 오면 제가 그거 가지고 내주죠. 퇴직연금도 이제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은행 같은데. 그러면 거기는 영수증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역서, 납부 내역서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괜찮아요. 금융기관 정도는 달리 영수증을 많이 받진 않으셔도 괜찮은데 웬만한 것들은 원장님들 보통 쓰시는 것들은 이 영수증들을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적격증빙 중에서도 요 세 가지는 중요한데 가끔 요 3만 원이 안 되는 간이영수증, 이렇게 길다란 간이영수증을 받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30만 원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간이영수증은 3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초과되는 금액은 그럼 비용에 못 넣는 건가요? 아니요, 넣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2%라는 가산세를 붙여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싫죠. 증빙 불비 가산세라고 해서 2%가 붙어요. 그리고 가끔은 원장님들이 이렇게 송금을 하셨는데 그 송금을 하시고 영수증을 못 받으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떡하죠? 그러면 또 경비처를 아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사업 관련성이 명확히 있다면 저희는 2% 가산세를 붙여서 넣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격증빙이 아니지만 가산세를 붙이거나 3만 원 이하이거나 이런 정도가 되면은 저희는 영수증을 꼭 받진 않아도 저희가 넣을 수는 있어요. 경비 처리를. 근데 이렇게 적격증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 세 가지를 통하면 상대방의 매출이 그냥 100% 오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가 아는 거 국세청도 알고 사실 세무사 사무실에 알려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도 알고요. 원장님도 아실 수가 있어요. 서로가 다 알아요. 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매출 누락이 있을 수가 없다.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아주 좋아하는 거죠. 이 적격증빙을 제가 받는 요령 세 가지. 제가 개원하시는 원장님이거나 제 고객이 되시면 제가 이 교육을 원장님께 시켜요. 꼭 아시고 앞으로 이대로만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1순위는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오세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전자계산서가 될 수도 있어요. 기공료. 그리고 뭐 종이로 이렇게 끄적끄적 적어서 주시는 것도 있어요. 종이로 주시는 분들은 연매출 3억이 채 안 돼서 조금 영세한 사업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자로 발급을 못 하는데, 이때는 몰래 줘야 되겠죠?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대방의 사업자 번호, 내 사업자 번호 전부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품명까지, 내역까지 다 나와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자까지 해놨다 그러면 완전 투명입니다. 정말 세상이 투명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장 좋아하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저희가 음식점 가서 뭐 직원들이랑 밥을 먹었는데 이게 지금 뭐 세금 계산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뭘 내미죠? 신용카드를 내미는 거죠. 신용카드는요,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를 말합니다. 저희가 등록해 놓지 않은 카드들은 아무래도 국세청이 내역도 볼 수가 없고 나중에 저희가 막 전표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니까 잘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홈택스에 올려놓으면 그 내용을 국세청이 전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좋아하죠. 그래서 적격증빙으로 사업자 카드라고 발급을 했고 카드를 등록을 해놨다. 그리고 사업용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인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카드로 쓰시면 좋고요. 이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카드가 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현금 영수증, 현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뭐 송금을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현금 영수증 발급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이때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발급해 드릴까요? 그러면 보통은 내 핸드폰 번호요. 그럼 또 010 이렇게 불러주시면 거기서 찍으시면 안 돼요. 저희는 항상 사업자인 자세로 뭘 불러주시죠? 사업자 등록 번호를 불러주시면서 저희는 지출 증빙용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잘 받아오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현금 영수증도 신용카드랑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현금 영수증은 사실 그 상세 내역을 뭐 샀는지 잘 안 나와요. 신용카드도 이마트 가서 긁었는데 이마트에서 가구도 팔고요, 반찬도 팔고 다 팔아요. 안 파는 거 없어, 다 팔죠. 그래서 뭘 샀는지 카드 전표만 보고서는 그 카드 이용대금 내역서 정도만 보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는 사업 관련성이 정말 있을까라고 한번 이렇게 더 보고 싶은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욕구가 있죠.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봐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전자세금 계산서는 갖고 와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드보다는 제가 세금 계산서를 좀 쓰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뭐 전에 만나신 원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 세무사는 뭐 카드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더 우선순위가 있다면 뭘 받아오면 좋겠냐.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시라고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노트북을 하나 사러 우리가 어떤 마트에 갔다. 전자제품을 파는 마트에 갔는데 보통은 저희가 어떻게 하죠? 노트북을 하나 사면서 그냥 이렇게 카드 결제를 이제 보통은 원할 거예요. 그래서 네, 결제해 드릴게요. 그럼 카드를 딱 내미시는데 그때 저희는 카드 내길보다 1순위가 있다고 그랬죠? 세금 계산서를 요청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저희 줄 수 있나요? 그렇게 물으면 네,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데들이 있어요. 마트 중에서도 뭐 코스코나 이마트 뭐 이렇게 그런 데들은 사업자들이 가서 많이 사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에게 세금 계산서를 또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다니시면서 소비자냐 아니면 내가 사업자로서 쓰느냐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요청은 해보는 거죠.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청을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받아오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저희 뭐 텔레비전도 필요하고 가구도 필요하고요. 전자제품도 필요하고 집에서 사용하는 것들도 비슷하게 다 필요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보내줄 때요. 정규증빙 과소수치 이렇게 보내주는 게 있어요. 왜 이걸 받으시냐면 우리가 신고한 경비와 국세청이 알고 있는 경비를 이렇게 봤더니 차이 금액이 1억 이상이 난다는 뜻입니다. 금액이 너무 많은 걸 그러면서 좀 정규증빙이 너무 작은 것 같아. 그 경비 중에서 우리가 보니까 좀 작다 해서 더 많이 조금 영수증을 받도록 해라라고 하면서 안내문을 보내주죠. 그래서 규모가 큰 데들은 이제 경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 차액이 1억이라는 금액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저희가 아주 크지 않는 데들이 이걸 받으신다면 영수증을 아마 받는 방법이나 그에 따른 신고 처리들이 조금 잘못되어 있거나 원장님들이 자료를 열심히 좀 챙겨주지 않으셔서 뭐 카드 등록을 안 해놓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규증빙 과소수치라는 이런 이제 약간 경고 안내문성의 이런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원장님들을 이제 교육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평상시에 이런 영수증들이 잘 들어갔는지 내가 좀 더 어떻게 챙기면 좋을지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도움이 되도록 세금 계산서 좀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